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맥세스 컨설팅 대표 서민교입니다. 오늘 이렇게 창업 강의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요새 그 보면 가을이 돼가지고 한참 창업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 많이 궁금하시죠? 네. 예. 아무래도 이게 창업하면 전체적인 그 흐름 자체가 프랜차이즈 창업이 다 대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프랜차이즈 창업 쪽으로 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프랜차이즈라는 게 그 개념이 뭐냐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다 결혼하셨죠? 네. 결혼의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가 결혼을 한 것처럼 이 프랜차이즈 창업은 그 제2의 결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나 예비 창업자가 그 어떤 회사의 그 가맹점주가 된다는 그 자체가 결혼에 비유해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한다는 그 마음 자세가 특히 프랜차이즈 창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본사와 내가 갑과 월에 의해서 이렇게 창업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가 부부처럼 결혼을 한다 이런 개념에서 봐주셔야 되는 그런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프랜차이즈 창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성공의 제1번 요소가 뭐냐 하면 이 프랜차이즈 창업 같은 경우는 이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정보를 습득을 하고 업종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정을 하고 가맹 계약을 하고 그 시설 장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오픈을 하고 이런 오픈을 하고 난 뒤에 점포 운영을 하는 이런 어떤 단계별로 이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창업한 결과치를 보게 되면 이런 생각합니다. 야, 준비는 뭐 그냥 조금 하고 결론에 가서 내가 장사를 열심히 하면 잘 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 점포 오픈하고 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하면 장사가 잘 되겠지 막이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그 잘 보면 계단이 있죠. 계단 이론 아시죠? 계단을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창업은 절대 엘리베이터 타고 쑥 갈 수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를 습득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적당한 업종을 선정을 하고 그 업종을 선정하고 나면 본사를 선택을 하고 본사가 선택이 되면 그것을 입지 상권 조사를 해서 맞는 그런 어떤 그 입지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입지가 맞게 되면 가맹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가맹 계약이 끝나고 나면 오픈하는 이런 단계를 가는데 대부분의 창업하시는 분들이 급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픈하고 나서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이 돼. 절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창업의 그 기술은 프랜차이즈 창업 같은 경우나 일반 창업도 마찬가지지만 기술의 성공의 요소 첫 번째가 뭐냐? 정보를 습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결혼하셨죠? 네. 남편들 결혼을 하실 때 남편들 계셨잖아요. 네. 그 남편들 고르실 때 어떻게 고르셨어요? 요모저모 따져보고 물어보고 연애도 몇 년을 하고 이런 기간을 걸쳐가지고 결국은 예식장에 들어가셨지 않습니까? 네. 맞죠? 네. 근데 그런 내용이 확실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는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네. 이 창업도 똑같은 경우인데 이 정보를 얼마만큼 많이 습득하고 자기가 개인이지만 그 어떤 프랜차이즈 본사를 대상으로 많은 정보를 이끌어내는 그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과라는 것은 뭐냐면 결혼했었을 때 잘못 골랐다. 이혼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이거지. 아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프랜차이즈가 결혼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습득하는 이 중요성이 얼마냐? 프랜차이즈 창업에 있어서 7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는 여러분과 프랜차이즈 본사가 전혀 해독하는 것과 주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 프랜차이즈 본사는 여러분한테 정보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줍니다.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뭐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창업 박람회를 통해서 기타 등등 해서 모든 정보를 여러분에게 주고자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는 뭐 책에서까지 어떤 강연회에서까지 그런 것을 해서
여러분한테 정보를 주고자 합니다. 근데 그 엄청난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어떻게 고르실 겁니까? 답답하죠? 네, 정말 답답합니다. 그 정보라는 게 인터넷의 창업 사이트가 2,0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한테 주는 정보가 2,000개가 인터넷에 있고요. 각종 신문에서, 잡지에서 이런 어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일단 프랜차이즈 창업 정보는 본사 입장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여러분한테 주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회사를 나 이쁘다 잘 알려서 결혼할 때 보면은 데이트하실 때 남편들이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꽃도 사주고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하셨죠? 네. 똑같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우리 회사를 잘 보이고 싶고 잘 이렇게 포장을 잘 하고 싶은 게 본사의 입장이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런 저렇게 남편이 나한테 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저렇게 하는데 좀 더 내면적으로 나와 데이트하는 저 남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네. 그렇겠듯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런 정보가 왔었을 때 여러분들은 좀 더 그 회사가 진짜 신뢰가 가고 정말 정확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따져보고 해야 되는 게 여러분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 여러분한테 정보를 줄 때는 신뢰성을 강조를 합니다. 신뢰성이라는 게 우리 회사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우리 회사 이렇게 훌륭하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정말 이렇게 괜찮은 회사다고 모든 정보에서 여러분한테 첫 번째로 오는 게 신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신뢰성에 대한 내용인데 미안한 이야기인데요. 수많은 정보 채널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비 프랜차이즈 본사에 계약을 한 사람들의 당신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당신한테 의사결정을 할 때 미친 영향에 정보 매체가 뭐냐 했을 때 물었었을 때 광고입니다. 그것도 48% 정도가 신문 광고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그게 습관이 돼 있어. 내가 따져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차근차근 체크해서 이렇게 해서 선택하기보다는 신문에 광고 할자로 나와 있거나 그런 것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게 친숙하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문 광고를 보고 무려 사실 절반이 그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그 신문 광고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뢰성을 강조하는 광고와 확실성, 뭐 비단 신문뿐만 아닙니다. 어떤 그 정보를 매체에서 정보를 여러분에게 주더라도 신뢰성과 확실성을 주는 그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먼저 한번 들어보면 신뢰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2006년도에 우리 회사에서 점포를 100개를 오픈을 했다. 이런 광고 많이 보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모델을 아주 훌륭한 모델을 써가지고 이렇게 그 모델들이 나오게 되죠. 네. 그런 거 많이 보시죠? 네. 세 번째, 환장하는 거 있어요. 환장하는 거. 가맹점주가 3명, 4명, 5명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 돈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해서 많이 벌었고요. 두 번째 밑에 얼굴 사진 나와 있는 점주가 이야기합니다. 나 돈 많이 벌어서 미치겠어요. 세 번째 점주에 써여 있어요. 나 이 돈 주체할 수 없어요. 이런 어떤 과장성의 내용들이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골라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오버되어 있는, 과장되어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 정보를 골라내시게 되면은 쉽게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성공했다고 했었을 때 그런 어떤 과장된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는 게 여러분의 성공에 가는 그 길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한 부분이 신문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보면 유명 모델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델은 모델이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장 친숙한 게 이 사업체가 있고 의사결정을 할 때 유명한 누가 모델이 나와 있으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거기서 그 모델이 진짜 거기에 뭐냐면 그 회사에 등재 이사거나 직원이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모델이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강조하는 것은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그 함정에 의사결정을 할 때 빠지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실성을 강조하는 그 광고가 나오는데요. 거기는 뭐가 나오느냐? 마진 69%. 그런 것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정도 마진이 되면 상담하시는 분이 한번 사업해 보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네. 69%짜리 없어요. 네. 자, 그런 것처럼 그런 확실성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광고가 나왔을 때 그걸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과연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마진이 몇 프로냐? 내가 이 장사를 해서 이 업종을 선택을 해가 장사를 했었을 경우에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이익이 얼마냐, 그게 몇 프로냐를 따져보는 게 중요하지, 그 마진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1588 빵빵빵 해갖고 전화번호만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많이 보죠? 네. 막 전화하고 싶으면 미치겠죠? 네. 막 누르고 싶잖아요. 빨간 거니까. 그거 누르면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오직 못났으면 자기 회사에 이름도 없고 자기 회사에 전화번호도 없고 자기 회사 명도 없이 전화번호만 나와 있는 그런 정보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시죠? 지금 그런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면 그걸 우리는 무의식 중에 눌립니다. 절대 그거 눌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회사라든지 주소라든지 그런 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회사, 그런 회사가 그게 더 그런 정보가 그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 있고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단순한 어떤 빨간 글씨로 크게 돼 있으면 눌린다, 전화를 한다, 이런 어떤 개념에 착안된 어떤 정보들이 여러분들한테 막 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여러분 확실하게 그 차단을 하셔야 되고요. 창업을 하려고 여러분 마음 먹고 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신문 다 보시고 들어왔을 때 그런 광고가 보인 즉시 그는 분리수거도 해서도 안 돼요. 분리수거를 하시면 안 돼요. 네. 왜? 한 번 본 기억은 머리에 남기 때문에 갖다 버려도 또 가서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첫사랑 생각나죠? 지금 결혼하시는데 첫사랑 생각나요, 안 나요? 비 오는 날 비가 오거나 남편이 잘 못해주고 했었을 때 첫사랑 첫사랑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나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다 보면 잘못됐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정보 습득 기관에서는 보면 굉장히 끌리는 문구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근데 그걸 갖다가 분리수거통에 넣어놨거나 또 그걸 싹 오려놓습니다. 그렇죠? 오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자꾸 보게 된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거는 굉장히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분리수거도 하지 마시고요. 아예 밖에 갔다가 나가실 때 버리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이 그런 정보에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고요. 자, 두 번째 뭐냐면 정보를 여러분이 받는 방식이 두 번째가 어떤 방식이 있냐면 프랜차이즈를 상담을 할 경우에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에 의해서 여러분이 상담을 받습니다. 제가 이게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내가 어떤 뭐 업종을 선택을 해가지고 상담을 하러 갔었을 때 그 정보를 받지 않습니까? 그 정보 그분이 상담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나쁜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좋은 이야기만 하죠. 네. 거기에도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술이 있습니다. 무슨 기술이냐? 자, 여러분 처음에 결혼하시기 전에 남편하고 첫 데이트 장소 할 때 남편이 옛날 그 남편 되시기 전에 그분이 모르는 장소로 오라 그러면 가기 싫죠? 네. 똑같아요, 이것도.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회사로 오시죠. 그러면 첫 번째 기술 들어가시지 마시고 정보를 많이 습득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그 정보를 받아들이시냐 하면은 가장 사람들이 많은 대중의 장소, 예를 들어서 큰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 한가운데 가서 그 사람에게 정보를 받으십시오. 프랜차이즈 본사 상담원에게 정보를 받으십시오. 한가운데서 정보를 받으면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본사로 들어가고 첫 번째부터 그렇게 나중에는 본사에 들어가서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그런 정보를 습득하려고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첫 데이트 할 때 나 좋은 사람이라고 남편이 막 세뇌하셨죠? 네. 나 좋은 사람이야. 나 손에 막 때도 안 묻히고 물도 안 묻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러니까 나만 믿어.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것도 창업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럼 어떤 그 공간에 본사에 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가 일어나냐면 정보를 일방적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정보를 일방적으로 어떤 한 회사의 아이템의 업종의 내용 그거에 대해 일방적으로 받다 보니까 분별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그 정보에 대해서 자기가 세뇌가 되는 거거든요. 결혼하시기 전에 몇 명 우리 앞에 계신 분 저기 데이트 몇 번 해보셨어요? 다른 분하고? 네. 현재 남편 말고요. 예, 거짓말. 보통 보면 그 많은 데이트를 여러분들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 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정보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도 일방적으로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에 대한 것을 경계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정보를 받는 방법은 확 트여진 공간에 가서 사람이 많은 데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갔는데 큰 소리로 물어본다 이거죠. 아니 그 회사 가맹 조건이 그래요? 마진이 그거밖에 안 돼요? 물어봤는데 그 앞에 계신 상담원이 주주주주 하고 말을 못한다. 그거는 어느 정도 진실되게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 하고 있다는 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여러분이 모르면 모를수록 공개된 자리에 그런 데 가서 정보를 습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상담을 하더라도 아주 진실된 그런 정보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인터넷에 같은 경우가 참 우리가 보면 창업의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런 말이죠. 발품을 판 만큼 성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사이트가 2,000개가 넘습니다. 참 저는 글재주도 없고 그런 내용도 할지도 몰라요. 뭐 사이트도 그런 거 할지도 모르지만 정말 그 안에 2,000여 개가 넘는 것에서 정보가 홍수로 여러분한테 옵니다. 그렇죠? 막 검색만 하면 좋은 어떤 정보가 옵니다. 엉덩이에 의자 붙여가지고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창업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성공해 가는 지름길로 안내는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너무 얻은 정보는 그만큼 가볍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얻은 정보는 그 정보를 가지고 쉽게 얻었으면 반드시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2,000여 개가 정보를 주는데 그 가공돼서 나오는 정보가 얼마나 그게 우리가 그 진실된 정보들이 거기에 많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자체를 가지고 거기에서 단순하게 싹 받아들여 버리면 그만큼의 여러분한테는 뭐냐 하면은 나중에 피해가 거기에서 배 이상으로 온다는 거 그런 거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일반 그 서점에 가면 창업책 있죠. 네. 창업책 많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받는 정보 활자로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맹신을 합니다. 맹신을 한다는 게 굉장히 믿습니다. 근데 그 책에 대해서 상당히 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실하게 쓴 책이 많습니다. 진실되게 돼 있고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것도 뭐냐면 거기에 대한 어떤 업종 소개라든지 그런 책들을 여러분 상당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책을 봤었을 때 그것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책 자체로 이렇게 해서 바로 전화를 하고 바로 상담을 하고 짧은 시간에 본인이 그런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정보들이 뭐가 있냐면 그 지인들 소개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전부 다 아파트에 거주하시죠? 네.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 중에 가장 큰 통신이 뭡니까? 그렇죠. 분요의 카드라 통신 있죠. 네. 카드라 통신 누가 카드라 그거 아시죠? 네. 영희 앞집 영희 엄마가 그 창업했는데 한 달에 한 1,000만 원 번다 카더라. 뭐 카드라 통신 있죠.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인의 소개라는 게 가장 무서운 지인이 누구냐? 옆집 아줌마 영희 아줌마예요.
아셨나요? 그 아줌마 카드라 통신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보면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인이 또 누가 있냐면은 그 어떤 그 프랜차이즈 본사와 연관되어 있는 굉장한 업체들이라든지 하드 업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연관되어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하여간 그 연관돼서 그 그룹 속에 속해 있는 그 직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추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자기 회사에 대한 어떤 그런 그다음에 자기가 제품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 그 아이템에 대해서 추천을 많이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좋은 뜻으로도 받아들여야 되지만 한 이면으로는 또 뭐냐? 확인. 저 사람들이 왜 나를 소개를 할까? 다른 어떤 그 뜻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인이 소개하는 두 번째 그 회사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 부분에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정보 채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많이 이용하는 게 우리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있습니다. 자, 중개사무소에서 어떤 업종, 어떤 아이템을 여러분들에게 또 정보로 추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실되게 그 어떤 중개업을 하시는 분하고 아주 진실된 과거에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뭐 무난하게 그런 걸 받아들여셔도 되겠지만 어차피 중개업소라는 것은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그 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업종 어떤 게 이게 좋다. 정말 우리는 그 따져 묻고 확인하고 그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런 것들에 상당히 우리는 좀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고 그런 것을 한다는 자체를 갖다가 우리는 뭐냐면은 굉장히 예의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절대 예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따져 묻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창업에서는 10번, 100번, 골백번을 해도 예의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따져 묻는다고 신경질 내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그거는 정보를 확인하고 또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보의 홍수 쪽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은 매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뭐 심지어 동네에서 카드라 통신까지 우리가 그 정보가 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체계적으로 체크하고 따져 묻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걸 적용을 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이게 판단하고 기준을 세우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누구에 이끌려서 누가 유도한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그 눈에 번뜩 띄는 것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믿고 의존하는 것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 묻고 확인하고 체크되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기준을 세워서 어떤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서도 당당하게 나는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정보는 수동으로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주는 그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정보에 대한 일방적으로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면 부단하게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체크하고 리스트업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자세가 필요하고요. 아까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계단을 하나 올라가고 2개 올라가고 3개 올라가고 4개 올라가고 그래서 11계단을 쫙 올라가서 정상에서 올라와서 보면 내가 그래서 성공을 했구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오늘 그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그 강의를 했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다시 한번 더 그 정보의 무서움을 그 인지하셔가지고 창업에 꼭 성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